Hello. 안녕하십니까? Maybe put me first because I guess 네, 아마 저를 먼저 내세운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과 AI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SNS를 하면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AI, 블록체인, 새로운 혁명 아니냐, 비즈니스의 새로운 혁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 굉장히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AI,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역할을 맡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 커리어는 대부분 다 AI 분야에 있었고요. 블록체인은 하다 말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라이엇 게임스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또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 한국에서 챔피언십이 개최가 되는데 금요일에 제가 또 여기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에서 보시면요. 자, 먼저 AI를 보시면 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매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델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확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체인을 보게 된다면 일단 데이터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소량이죠.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합의를,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근본적인 기술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가져다가 아웃풋을 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을 하고 또 저희가 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모델 표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언어 모델이라거나 챗 GPT 같은 것이 이러한 것이죠. 또는 뭐 컨볼루티드 뉴럴 네트워크라거나 또는 midjourney 등등 이러한 것이 다 AI 관련 기술인데요. 또는 AI 관련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투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때 왜 그러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 다들 이 데이터의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변경에 대해서도 다들 합의를 합니다. 굉장히 투명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예를 들면 아웃풋 같은 경우는 AI에서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전략이라거나 또는 효율성을 위한 툴 같은 것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합의를 이뤄내게 된다면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가치를 이전할 수도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서로 간에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또 기존의 AI 기술로 통합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보통은 머신 러닝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뭐 보통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데이터 준비해서 디플로이먼트까지 쭉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제나 또는 시장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브 매퍼 같은 것이 있겠죠. 이것은 탈중앙화된 이미지 캡처 기술입니다. 이게 솔라나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모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를 촬영을 해서 그래서 스트리트 맵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비용을 줘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탈중앙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대시캠을 사서 개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맵에 대해서 커버리지는 더 넓어지면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카카오 맵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다 라이브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크립토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지도인데요. 하이브 매퍼 지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 보라색 이 지역들이 다 매핑이 된 곳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매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도 보면 굉장히 잘 매핑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전체적으로 8,300만 킬로미터 이상을 매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도 협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준비해서 모델에 입력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분류를 한다거나 또는 표준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아웃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먼저 데이터를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모델에 입력을 해주게 된다면은 또 향후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패턴 매칭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보시면은 뭐 아마존이라거나 또는 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시네시스 원이라는 한국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크립토로 지불을 해주는 것인데 누구든 여기에 와서 지금은 사실 거의 텍스트로 하는데요. 애노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레이버를 하면서 참여를 함으로써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이건 바로 이런 시큐어 메타워크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시큐어 메타워크에서는 전 세계에서 누구든 또는 어떤 집단이든 찾아서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 레이버를 할 수가 있고요. 퍼미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어투피어 프릭션리스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페이먼트 레일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시네시스 원 플랫폼에서 애너테이션에 이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랭글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별다른 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크립토가 모든 것을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모델에 대해서 학습, 테스트, 디플로이 한 것과 관련해서요. 하지만 마이크로 AI가 어떻게 보자면 헤지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렌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트레인 테스트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렌더라는 것은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디오 게이머인데 내가 GPU를 쓰는데 그런데 안 쓸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면 크립토로 이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또 어느 지역이나 또는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의 전력은 수력 발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은 싸다. 그러면은 내가 이 또 전력이 비싼 곳으로 나의 GPU를 판매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또 블록체인이 이제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 블록체인에서 GPU 카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에서의 이 서플라이 체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또 기업들이 바로 이 유휴 GPU를 서로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함께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저비용으로 또 프릭션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면 AI와 같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 능력을 더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요. IO.net인데요. 유사한 오퍼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GPU를 대여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클라우드에 비해서도 몇십 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호스팅할 필요도 없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수요에 따라서 또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격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높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WS라거나 또는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바로 급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가지고 물리적인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살 수도 있는데, 또 예를 들면 뭐 앞서서 GPU라거나 또는 하이브 매퍼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차세대의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하나 제가 힐리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탈중앙형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개인들이 와이파이나 또는 5G를 호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5G 리시버를 내 집에서 호스팅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로버스트한 네트워크 공급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 매퍼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간에 싱크를 해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들의 허락하에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문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너드이다 보니까 깃허브, 오토파일럿 토크도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요. 개발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AI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스택과 관련해서 AI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는 블록체인이 AI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이 둘을 합쳐서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어테스테이션하고 또 이 자격증명과 관련하여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GK, 제로 날리지인데, 이 제로 날리지라는 것은 결국은 스테이트먼트나 또는 코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델을 돌린 것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히스토릭 레코드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프루프를 올린다, 예를 들면 어느 뭐 이미지나 또는 글에 대해서 내가 프루프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 바로 이것을 영원히 증거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년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만든 것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또 과학이나 AI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바로 AI 모델에 있어서도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유망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가를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아웃스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컨텐츠도 중요하죠. 물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처음에 존재를 하였는가, 그리고 또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션과 관련하여서 블록체인을 연결을 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가를 함께 연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서로 간에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인센티브가 없어도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가치를 추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크리에이터들로부터 한 3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서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게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만큼 블록체인이 굉장히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미지와 관련된 이 진정성이라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마이퍼라거나 또는 힐리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미지나 또는 장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그러면 바로 이것은 이 이미지는 이 장소에서 찍은 진짜 이미지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정확성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이 원본이다라는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보안이라거나 또는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연결된 것으로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또 월드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샘 얼트만 같은 경우 이제 이분이 오픈 AI를 창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컨텐트 제너레이션이나 또는 챗 GPT로 점차 더 파고들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이 AI가 만든 비디오나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모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로 여기에서 또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싱글러 디바이스의 어센티시티라거나 또는 예를 들면 뭐 삼성 같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서 뭐 이러한 이미지를 만든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확인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월드코인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브는 드래곤파이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중에 한 분이신데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크립토 분야에서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이제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머신 투 머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물론 드론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도 뭐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시네시스 1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시네시스 1 플랫폼에서 애노테이션을 하도록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향후에는 이게 점차 더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뭐 AI가 자기가 데이터를 더 학습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더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느 엔티티건 간에 이게 사람이건 또는 다른 머신이건 간에 이 머신에게 이 AI에게 데이터를 더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연산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페이먼트 레일을 설정한다거나 또는 은행 계좌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환전을 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다 블록체인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키 페어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크립토그래픽 키를 만들어서 그래서 바로 이러한 프릭션리스 경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또는 이러한 에너지를 준다거나 또는 연산 능력을 준다라고 하면 나한테 어떠한 대가를 줄 것인가라는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또 이게 시장을 창출한다거나 또는 가격 발견에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것이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많은 파워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여기에 이 AI가 뭐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구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로 이 디지털 또는 AI 어시스턴트가 뭔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집을 뭐 난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또 어디선가 보다 더 저가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뭔가를 나도 모르게 우리 집으로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뭐 나도 모르게 뭐 판매를 했다거나 또는 이러한 식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어시스턴트 즉 AI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인 시장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바로 이런 디지털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AI에서 솔라나인가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저희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FTX 콜랩스 4일 이후에도 솔라나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배나 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경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솔라나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챗 GPT 플러그인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스테이트 압축도 가능해서 그래서 스토리지 커스트도 굉장히 낮췄고 GK도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a great presentation. Thank you for being 네, here 훌륭한 first. 발표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발표자가 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질문 하나를 받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또 점심시간 때 랩업 인터뷰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갖는 가장 큰 우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플랫폼에 다 일일이 가서 내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렵겠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 호스팅으로 가서 또는 뭐 페이먼트 네트워크로 일일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명하게 원하는 것을 다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드로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건 또는 한국에서건 뭐 시네시스 원하고 협력을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2단계가 뭐 3단계, 4단계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뭐 계약 같은 것을 협상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강력한 경제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